인터넷 중독 온라인 자가학습 콘텐츠 중독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인터넷 중독의 탈출 방법과 극복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둘째, 인터넷 중독의 예방 전략, 셋째,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가정 전략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초롬아, 함께하자. 초롬이 엄마 집에 있어요? 어머, 어서 들어와요. 무슨 일이에요? 기말고사에서 초롬이가 1등 했다면서요? 중간고사 때만 하더라도 초롬이가 공부도 안 하고 말썽 부린다고 걱정했었잖아. 공부 잘하게 된 비법이 뭐야? 너무 궁금해서 있을 수가 있어야지. 비법은 무슨 내 노력의 결과지. 노력의 결과라고? 무슨 노력을 했길래? 우리 어리도 문제가 좀 있잖아. 알면 좀 공유하자고. 예전에 내가 말했지? 우리 초롬이가 학교에 매일 지각하고 많이 무기력하고 피곤해한다고 했었잖아. 글쎄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친구들하고 툭하면 싸우더라고. 게다가 가라는 학원도 안 가고 PC방에서 게임만 하고 아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어머 그 정도였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상담센터에 같이 가게 되었어. 이 상담센터 좋더만. 선생님도 친절하고 모녀 사이의 대처 방법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에 관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더라고. 그래? 초롬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 부담은 오히려 상담실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먼저 이야기하던걸. 어머 그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엄마, 컴퓨터 여기에 놓을까요? 오늘부터는 11시 이후에는 컴퓨터 안 하고 일찍 자려고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오늘 주말이니까 엄마와 함께 주말 농장에 가볼래? 좋죠. 이 사진이 그때 사진이구나. 아주머니 오셨어요? 잘 지냈니? 초롬이 아주 잘 나왔네. 초롬아, 산책할 때 어떤 이야기 했는지 아줌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별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산책하면서 부모님께 섭섭하고 힘들었던 이야기 많이 했고요.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있었던 갈등이나 제가 요즘 왜 성적이 떨어졌는지 말씀드렸어요. 고민거리를 가족과 함께 고민하니까 해결책도 금방 나올 수 있고 참 좋아. 어리 엄마도 한번 해봐. 나는 초롬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학원을 끊었어. 그리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뿐만 아니라 상담도 들어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해줄 대학생 과외교사를 두었거든.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있어서 좋았나 봐. 우리 초롬이가 많이 변화하게 된 것 같아. 맞아요. 그동안에는 시간 조절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불안정했었는데 많이 편해졌어요. 우리 초롬 학생 반가워요. 혹시 인터넷 중독의 탈출 및 예방법에 대해 들어봤나요? 인터넷 중독의 탈출 및 예방법이요? 아니요. 가르쳐주세요. 네,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인터넷에 중독되기도 해요. 이럴 때 다음의 방법으로 인터넷 중독에서 탈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게 예방도 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은 하루에 1시간 3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잠은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이 좋다. 낮 시간에 학교 생활 중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사용 시간을 감소보다는 운동과 같은 대안활동 시간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인터넷 게임을 즐겨하죠? 그럼요. 저도 여러 종류의 게임을 골고루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게임을 해야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인터넷 게임을 어느 정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중독되기 쉬워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인터넷 사용 시간과 일반적인 게임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과 일반 게임을 할 경우 1시간 이내가 적당해요. 또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나 RPG, FPS 등의 게임은 2게임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해요. 2게임이면 한 1시간 30분 정도가 되겠네요. 컴퓨터 앞에 써붙여놓고 게임을 조절하면서 해야겠어요. 초롬이는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먹나요? 아니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은 잘 못 챙겨 먹어요. 저런, 우리 청소년들은 규칙적인 식사를 꼭 해야 해요. 불규칙한 식사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진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 3번 식사는 제때 거르지 않고 꼭 해야 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스턴트 식품을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초롬이는 정해진 시간에 매일 잠을 자나요? 아니요. 저는 하던 게임이 끝나야 잠자리에 들어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정해놓아야 해요. 늦은 밤까지 인터넷을 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면 잠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학교에서 생활에 졸음이나 무기력함으로 인해 부작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신체 리듬이 지켜져서 좋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언제 햇빛을 많이 쬐나요? 친구들과 점심 먹고 화단이나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서 수다를 많이 떨어요. 가끔 운동장에서 장난도 치고요. 아주 잘하고 있군요. 청소년들은 하루 종일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햇볕을 볼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햇볕을 꼭 쬐어주는 것이 좋아요. 햇볕을 쬐면 신체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낮에 30분 이상 햇볕을 꼭 즐기는 것이 좋답니다. 초롬이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 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보는 것이 다고요. 부모님은 매일 늦게 들어오셔서 30분도 얼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나 게임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인터넷 중독이나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면 개인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사회적인 고립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을 하는데 초롬이도 운동을 하고 있나요? 그럼요. 저도 엄마와 함께 줄넘기도 하고 공원도 걸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을 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운동을 게을리하게 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취침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자율신경의 리듬이 깨져서 온몸이 나른해지며 우리 몸은 움직임을 거부하게 되어 비만이 늘게 되죠.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체온도 오르게 하여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해요. 면역력이 강화되면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 저는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아마 우리 초롬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학교 생활 가운데 단순히 컴퓨터 사용 시간만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면 남는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다시 인터넷을 하게 돼요. 인터넷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운동과 같은 다른 대안 활동 시간을 증가시키고 가급적이면 많이 찾아서 즐기는 게 좋아요. 초롬이는 인터넷 사용 조절을 잘하고 있나요? 아니요. 선생님, 무슨 방법 없을까요?
스스로 인터넷 사용 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 관리 소프트웨어나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죠. 특히 맞벌이 부모님들은 밖에서도 집에 설치된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실시간 원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도 사용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 마마이나 엑스키퍼, 아이세이퍼, 그린웨어 홈, 아이눈, 아이안심, 이클린 등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해보세요.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마마이는 유해 게임 사이트 및 유해 동영상 차단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PC 원격 제어가 가능해 맞벌이 가정이 사용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죠. 자녀의 PC 게임 사용 시간 지정은 물론 직장에서도 자녀가 언제 컴퓨터를 켜서 얼마 동안 게임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SMS를 제공해요. 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자녀가 사용 중인 PC 화면 조회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 원격 제어도 할 수 있게 했어요. 마마이는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터넷 강의 모드 기능도 지원하며 기본적으로 등록된 교육 사이트 외에도 부모가 지정한 사이트에 접속하면 게임, P2P, 메신저, 동영상 플레이어 등을 차단하여 자녀가 온전히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선생님, 엑스키퍼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엑스키퍼는 PC UM을 차단 및 사용시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요. UM을 수집 전담팀은 P2P, 웹하드 등을 통한 유해 동영상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부모가 별도로 지정한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차단해주거나 한 주간 자녀의 컴퓨터 사용 내역이 정리된 주간 보고서 메일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선생님, 무료로 유해 정보를 차단해주는 곳도 있나요? 네, 그럼요. 유해 정보 차단 및 인터넷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급하는 사이트도 있고 한국청소년 상담원의 인터넷 사용 조절 신호등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도 있답니다. 또한 그린아이넷에서는 10개의 무료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죠. 이곳에서는 다양한 정보 이용과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으며 유익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우와, 선생님, 저도 다운받아봐야겠어요.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가정에서의 전략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선생님. 먼저 인터넷 사용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화해야 해요. 자녀의 인터넷 사용이 걱정이 된다면 무엇이 걱정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지 준비해야죠. 먼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문제인지, 혹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이 문제인지, 부모 자신이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답니다. 두 번째, 자녀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대화해야 해요. 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얼마나 인터넷을 자주 하는지 잘 모르세요. 부모는 자녀가 인터넷 접속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알기 위해 자녀와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재미있는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녀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자녀와 온라인 활동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해요. 온라인 활동에 대한 대화요? 어떤 대화를 해야 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활동 및 온라인 게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답니다. 네 번째, 부모도 자신의 인터넷 사용 시간 및 패턴을 정직하게 자녀와 이야기해야 해요.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인터넷 하는 것만 무조건 나무라세요. 부모가 걱정하는 바를 자녀에게 이야기하기에 앞서 자녀의 컴퓨터 사용 패턴과 시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봐야 하죠. 다섯 번째, 자녀가 어떻게 인터넷에 중독이 되었는지에 대해 대화를 해봐야 해요. 저희 부모님은 대화가 별로 없어요. 무조건 제가 인터넷에 중독되었다고 해서 속상해요. 우리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적응적 문제를 드러낼 때 그 부정적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왜 인터넷에 중독되었는지, 사이버 공간에서 얻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만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솔직하게 대화해야 해요. 6번째, 부모 자신의 문제 해결 방식을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 자녀들과 진지하게 대화해보는 것이 좋아요. 자녀들과 부모가 컴퓨터 사용에 대해 어떤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했는지 혹은 상황에 따라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자녀들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는지 대화해보는 것이 좋죠. 7번째, 인터넷 사용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제한해야 해요. 자녀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계획할 때 자녀의 현재 사용 시간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결정해야 하죠. 자녀의 현재 사용 정도를 고려하며 인터넷 사용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합리적으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답니다. 8번째, 자녀의 인터넷 사용 조절에 대한 실패도 인정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금방 조절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자녀의 인터넷 사용 조절에 대한 시도에서 금방 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패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죠. 9번째, 자녀의 인터넷 사용 조절에서 행동의 변화가 발견되면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작은 변화라도 발견이 된다면 이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를 충분히 격려하고 인정해 주어야 해요. 자녀에게 칭찬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으며 자녀가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을 계획할 수도 있답니다. 부모와 함께 실천하는 행동 변화 전략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잃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면 자신의 삶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특히 학생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학교 성적은 물론 교우 관계, 부모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되죠. 성인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성인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우에는 사이버 섹스 중독이나 도박 중독 등이 있어요. 사이버 섹스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져들면 외양간에 해당하는 가정을 잃고 가산을 탕진하기도 한답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소홀히 했거나 점점 하지 않게 된 활동이나 습관들이 있죠. 네, 선생님. 그럼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1, 상, 2, 중, 3, 하까지 등급을 매겨본 후 인터넷이 중요한지 혹은 현재 인터넷 때문에 하지 못한 일이 중요한지를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아, 그럼 잃어버린 것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럼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답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체크해보세요. 두 번째는 자신의 온라인 접속 시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사용 시간과 접속한 분야까지 기록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지 판단해 보면 되죠. 그리고 각 영역별로 사용 시간을 비교하고 좋아하는 용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각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하는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을 촉발하는 기분과 행동을 관찰해야 하는데 보통 학교 생활에서 따분하거나 피곤할 때 혹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 등의 다른 강렬한 감정을 갖게 될 때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인터넷을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군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요.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심할 때 한 번만, 아무도 없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할 때, PC방 근처인데 딱 1시간만 하고 싶을 때, 인터넷 음란물을 보고 싶은데 또 한 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할 때,
게임에서 돈을 잃었는데 찾고 싶을 때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 인터넷을 피할 수 없게 돼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피할 수 없게 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 상황에서 대안적인 행동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인터넷 사용 패턴 및 습관을 반대로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게임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먼저 샤워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인터넷을 밤에 사용하느라 잠을 못 잔다면 낮에만 사용하도록 해보세요. 주중에 매일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주말에 특정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한 실제 생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하도록 해보세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한다고요? 어떻게요, 선생님?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소설을 읽는다면 소설책으로 읽도록 하고 간단한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다면 외출하여 구입하도록 해보세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혼자 있으면 즉시 학원에 가도록 하고 학교길에 PC방이 있으면 근처를 피해서 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컴퓨터에서 인터넷 음란물을 보거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과제부터 하고 인터넷 대신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 등이 생각나면 인터넷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네 번째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는 휴요일 운영 및 셧다운제를 지켜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컴퓨터와 TV, 휴대폰 등의 휴요일을 정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은 휴요일을 함께 지키도록 하는 거죠. 먼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에서는 인터넷 휴대폰 휴요일 스티커를 다운받아 가정에서 각자 자율적 휴요일 선정하며 지키도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전체가 함께 점검하여 격려와 보상을 주도록 상의하면 좋죠. 또한 정부에서 시행된 인터넷 셧다운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것으로 인터넷 중독의 탈출 및 예방법의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툰으로 보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